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특수전 사령부라고 하면은 줄여서 특전사 이렇게 부릅니다. 특전사 하면은 저처럼 한국 현대사를 취재한 기자의 귀에 아주 익은 이름입니다. 쿠데타 때 또는 정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부대가 특전사입니다. 특전사는 대한민국의 이 지휘부를 옹위하는 그런 부대이기도 하고 유사시에 북한의 심장부를 때리는 역할을 하는 아주 정예 부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을 폈는데 이 성격이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이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반란적 쿠데타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쿠데타니까 이거는 막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겠습니까? 부하들이 명령을 듣지 않아서 실패하고 워낙 준비가 허술해서 실패를 했는데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인데 이분이 며칠 전에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중앙군사법원에 자신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그 전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곽종건 전 사령관의 반성요지 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군인이자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령부와 그 예하 여단 병력을 지휘한 대한민국 육군 삼성장군 곽종건입니다. 저는 1987년 2월 28일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1991년 3월 5일 소위로 임관하여 지금까지 34년의 기간 동안 영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작전에 참가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저의 과오였습니다. 적어도 병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면 위법, 부당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총 6군데에 저의 휘하 병력을 출동시켜서 건물 확보와 경계 임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하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저의 과오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지휘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의 본분으로 여기고 2024년 12월 1일 계엄 발표 이틀 전에 공소외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입니다.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 이후 이틀간의 고민 끝에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 부하들에게 국회 진입 및 미리 정한 총 6군데에 출동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부하들은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출동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다행히 부하들이 항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부하들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현명했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하들은 당시 현장 상황이 처음에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르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명령에 최대한 따르면서도 문제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대하여 안 됩니다라고 계속하여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부하들이 소극적이라도 제 명령에 따른 것이 죄가 된다면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명령으로 그리 되었으니 책임은 오로지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또한 제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 즉 2024년 12월 3일 새벽 1시 9분경에 707 특임단과 1여단에게 안전하게 국회에서 나오라고 한 지시를 대통령 본인이 저에게 하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서 나오게 했다. 나오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명예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입니다. 군인은 명예로 사는 존재입니다.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군인의 생명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석은 군인이라도 이것만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군인이지만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물한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문단은 한 번 더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명예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입니다. 군인은 명예로 사는 존재입니다.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군인의 생명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석은 군인이라도 이것만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군인이지만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물란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한 군인 30년 이상의 복무를 통해서 엘리트로 성장을 했고, 이번 일이 없었으면 아마도 육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또는 국방장관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세가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을 잘못 만났습니다. 즉 윤석열이라는 군대도 가지 않고 총을 잡아보지도 않고 총을 가진 집단을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병정놀이 하듯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저질렀던 12.3 비상계엄이 한 엘리트 군인을 이런 처지로 만들고 군 장교단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름대로 상당히 솔직하게 썼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